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거나, 밤에 갑자기 종아리에 쥐가 나서 깜짝 놀라서 깨신 적 말이죠. 또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예전보다 힘들게 느껴지거나, 장을 보러 마트에 갔다가 다리가 아파서 중간에 쉬어야 했던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저는 30년 동안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선생님, 나이가 드니까 다리가 자꾸 아픈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넘어질까봐 무서워요. 밤마다 쥐가 나서 잠을 못 자겠어요. 오늘 이 영상 하나면 그런 고민들이 상당 부분 해결될 겁니다. 지금부터 근육의 힘, 균형 감각, 뼈 건강, 그리고 신경기능까지 함께 지키는 다리 건강의 핵심 영양소 7가지를 철저히 검증된 의학 근거로만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무엇을 얼마나 드셔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챙겨야 하는지, 그리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까지 모든 걸 정확히 알게 되실 거예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크게 오해하고 계신 부분인데요. 영양소는 부족할 때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마치 약처럼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건 정말 중요한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예방의학전담위원회에서 수만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 결과를 보면 비타민 D와 칼슘을 무작정 보충하는 것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하시는 노인분들의 낙상이나 골절을 일률적으로 줄인다는 근거는 일관되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모든 노인분들이 똑같이 비타민 D나 칼슘을 드신다고 해서 다 효과가 있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정말 부족한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만 충분한 분들이 더 드신다고 해서 더 좋아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가장 현명한 접근법은 첫째, 내가 정말 부족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 둘째, 부족한 부분만 적절히 보충하는 것. 셋째, 영양소와 함께 운동과 식사 습관, 그리고 현재 복용하고 계신 약물들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리 건강을 지키는 7가지 핵심 영양소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비타민 D 근육과 균형, 뼈의 기초 체력. 첫 번째 영양소는 비타민 D입니다. 저는 이걸 근육과 균형, 뼈의 기초 체력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비타민 D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비타민 D는 단순히 칼슘 흡수만 돕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훨씬 복잡하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근육이 제대로 수축하려면 비타민 D가 반드시 필요해요. 근육 세포 안에서 칼슘이 움직이면서 근육이 수축하는데, 이 과정에서 비타민 D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력이 약해지는 거죠. 둘째, 신경에서 근육으로 신호를 전달할 때도 비타민 D가 관여합니다. 뇌에서 다리를 움직여라라는 명령을 내리면 이 신호가 신경을 통해 다리 근육까지 전달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비타민 D가 필요해요. 셋째,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 시스템은 굉장히 복잡한데 여기에도 비타민 D가 관여하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비타민 D 부족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피부에서 비타민 D를 만드는 능력이 떨어져요. 20대에 비해 70대에는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또한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경우도 많아서 햇빛을 통한 비타민 D 합성이 부족해지죠.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근력이 떨어지고 균형 감각에 문제가 생기며 심한 경우에는 뼈가 물러지는 고련화증까지 올 수 있어요. 실제로 임상에서 보면 비타민 D가 심하게 부족한 환자분들은 다리에 힘이 없다, 자꾸 휘청거린다, 뼈가 아프다고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드셔야 할까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권장하는 양을 보면 성인 19세부터 70세까지는 하루 600 IU,
71세 이상은 800 IU입니다. 하지만 이건 일반적인 기준이고 개인의 상태에 따라 훨씬 많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특히 결핍이 심한 경우에는 의사 판단에 따라 훨씬 고용량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비타민 D를 먹으면 넘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규모 연구들을 보면 비타민 D를 무작정 많이 먹는다고 해서 낙상을 막을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결핍을 교정하는 겁니다. 요양원에 계시거나 실제로 비타민 D가 부족한 분들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시고 비타민 D 수치가 정상인 분들이 더 많이 드신다고 해서 더 안전해지는 건 아니라는 게 현재 의학계의 중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현명하게 챙겨야 할까요? 첫째, 자연스럽게 햇빛을 쬐세요. 아침 10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에 자외선이 강하지 않을 때 15분에서 3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얼굴과 팔다리를 적당히 노출하고 산책하시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양의 비타민 D를 만들 수 있어요. 둘째,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들을 드세요.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 달걀 노른자, 버섯, 그리고 비타민 D가 강화된 우유나 시리얼 등이 좋습니다. 셋째, 혈액 검사를 통해 현재 상태를 확인한 후 부족하다면 보충제를 고려하세요.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30mg 이하라면 부족한 상태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과잉 복용은 절대 피하세요.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몸에 축적될 수 있고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칼슘이 과도하게 흡수되어 신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칼슘, 부러지지 않는 다리의 재료. 두 번째 영양소는 칼슘입니다. 정말 부러지지 않는 다리의 기본 재료라고 할 수 있죠. 칼슘 하면 대부분 뼈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근육 기능에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근육이 수축할 때 칼슘이 근육세포 안으로 들어가면서 수축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칼슘이 부족하면 근육 기능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칼슘 부족의 초기 증상으로 가장 흔한 게 바로 근육 경련, 즉 쥐가 나는 겁니다. 특히 밤의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난다면 칼슘 부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다른 원인들도 있지만 칼슘 부족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골밀도와 골절 위험은 말할 것도 없죠. 나이가 들면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빨라지는데 이때 충분한 칼슘 공급이 없으면 뼈가 약해져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드셔야 할까요? 권장량을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성인 19세부터 50세까지는 하루 1000mg이에요. 그런데 51세부터는 달라집니다. 여성분들은 51세부터 70세까지 1200mg으로 늘어나고 남성분들은 같은 나이대에도 1000mg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71세 이상은 남녀 모두 1200mg입니다. 왜 나이가 들면서 특히 여성분들에게서 더 많은 양이 필요할까요?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남성분들도 70대 이후에는 남성 호르몬 감소와 함께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죠. 중요한 건 보충제보다는 음식으로 먼저 채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식으로 섭취하는 칼슘이 흡수도 잘 되고 다른 영양소들과의 균형도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칼슘이 풍부한 음식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제품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우유 한 컵에는 약 300mg, 요거트 한 컵에는 약 400mg, 치즈 한 장에는 약 200mg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유제품을 드시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다른 대안들이 있어요. 두부 반 모에는 약 250발리그램, 멸치 한 줌에는 약 150mg, 케일 한 컵에는 약 100mg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참깨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에도 상당량의 칼슘이 들어 있고요. 그런데 칼슘만 많이 드신다고 해서 다 흡수되는 건 아닙니다. 칼슘 흡수를 돕는 요소들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비타민 D가 가장 중요하고 적당한 단백질, 비타민 K도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요소들도 있어요. 과도한 나트륨, 카페인,
알코올은 칼슘 배출을 늘립니다. 또한 시금치나 근대 같은 채소에 들어있는 수산과 곡물에 들어있는 피테이트도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칼슘과 함께 체중부와 운동이나 저항 운동을 병행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뼈는 자극을 받아야 튼튼해져요. 아무리 칼슘을 많이 드셔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뼈에 제대로 축적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임상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강남 세브란스 병원을 비롯한 여러 병원에서는 골다공증 예방이나 치료를 위해 칼슘 1000에서 1200mg과 비타민 D 800IU를 함께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개인의 상태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죠. 비타민 B12, 신경과 근육 훼손의 절연체. 세 번째 영양소는 비타민 B12입니다. 저는 이걸 신경과 근육 훼손의 절연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비타민 B12는 우리 몸의 전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신경계의 정상적인 기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특히 말초신경, 즉 팔다리로 가는 신경들의 건강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처음 나타나는 증상이 손발의 저림과 무감각입니다. 마치 장갑이나 양말을 신은 것처럼 감각이 둔해지죠. 그 다음에는 균형 감각에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어두운 곳에서 더 심해지는데, 이는 발바닥의 감각이 떨어져서 바닥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더 진행되면 걸을 때 비틀거리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근력 저하까지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임상에서 보면 다리에 힘이 없고 휘청거린다고 호소하시는 노인 환자분들 중 상당수에서 비타민 B12 부족이 발견됩니다. 왜 나이가 들면서 비타민 B12 부족이 흔해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위산 분비가 줄어듭니다. 비타민 B12는 위산과 위에서 분비되는 내인성 인자라는 물질이 있어야 흡수가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두 가지가 모두 줄어들어요. 둘째, 복용하시는 약물의 영향입니다. 특히 위산을 억제하는 약물들, 예를 들어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드시는 프로톤 펌프 억제제나 H 차단제 같은 약들이 장기간 비타민 B12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셋째, 식사량 자체가 줄어들면서 비타민 B12 섭취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2는 주로 동물성 식품에 들어있어요. 살코기, 생선, 달걀, 유제품이 주요 공급원입니다. 특히 소간, 조개류, 정어리 같은 식품에 많이 들어있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유들 때문에 음식으로만 충분히 보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혈액 검사를 통해 비타민 B12 수치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상 범위는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200에 900pm 정도예요. 300pm 이하면 부족한 상태로 봅니다. 부족이 확인되면 의사 판단에 따라 고용량 보충제를 사용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주사를 맞기도 합니다. 특히 흡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입으로 먹는 것보다 주사가 더 효과적이에요. 비타민 B12는 수용성 비타민이라서 과다 복용에 대한 부작용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많이 드실 필요는 없고 적절한 용량을 의사와 상의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4. 마그네슘 수축과 이완, 리듬의 조율사. 네 번째 영양소는 마그네슘입니다. 근육의 수축과 이완, 리듬을 조율하는 지휘자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300개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하는 정말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특히 근육과 신경 기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근육이 수축한 다음에는 반드시 이완되어야 하는데, 이 이완 과정에서 마그네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칼슘이 근육 수축을 담당한다면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제대로 이완되지 않아서 경련이나 쥐가 나기 쉬워집니다. 또한 신경이 과도하게 흥분하는 것을 조절하는 역할도 합니다. 신경계의 안정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가장 흔한 게
근육 경련과 쥐입니다. 특히 종아리 쥐가 자주 나거나 눈꺼풀이 떨리거나 피로감이 지속된다면 마그네슘 부족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여기서 팩트 체크를 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밤에 다리에 쥐가 나면 무조건 마그네슘을 찾으시는데 실제 연구 결과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마그네슘의 야간 다리 쥐 치료 효과는 연구마다 결과가 엇갈립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나왔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위약과 별 차이가 없다고 나왔어요. 결핍이 있다면 교정하는 게 맞지만 모든 다리 쥐를 마그네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리 쥐의 원인은 정말 다양해요. 탈수, 전해질 불균형, 약물 부작용, 혈액순환 장애, 신경 압박 등등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그네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른 원인들도 살펴봐야 합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들을 말씀드릴게요. 견과류가 가장 좋은 공급원입니다. 아몬드, 캐슈넛, 땅콩 같은 견과류와 해바라기씨, 호박씨 같은 씨알류에 많이 들어있어요. 또한 시금치 같은 녹색 잎채소, 콩류, 통곡물, 아보카도, 다크 초콜릿에도 풍부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의 식습관을 보면 마그네슘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가공식품을 많이 먹고 통곡물보다는 정제된 곡물을 주로 드시기 때문이죠. 보충제를 고려한다면 어떤 형태가 좋을까요? 마그네슘은 다양한 형태로 나와 있는데 흡수율이 제품마다 다릅니다. 구연산 마그네슘이나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이 흡수가 잘 되는 편이고 산화 마그네슘은 흡수율이 낮지만 가격이 저렴해요. 의사와 상의해서 본인에게 맞는 형태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어요. 마그네슘을 갑자기 많이 드시면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적은 양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게 좋아요. 또한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마그네슘이 체내에 축적될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5. 칼륨 신경과 근육 신호의 스위치. 5번째 영양소는 칼륨입니다. 신경과 근육 신호의 스위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칼륨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해질입니다. 특히 신경에서 근육으로 신호가 전달될 때, 근육이 안정적으로 수축할 때, 그리고 우리 몸의 산염기 균형을 맞출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칼륨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신경근육 전도입니다. 뇌에서 보낸 신호가 신경을 따라 근육에 도달할 때, 이 신호의 전달 과정에서 칼륨이 세포막을 오가면서 전기적 신호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칼륨이 부족하면 이 신호 전달에 문제가 생겨서 근육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칼륨 부족의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초기에는 근육 약화와 피로감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는 근육 경련이나 쥐가 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근육 마비까지 올 수 있어요. 또한 심장도 근육이기 때문에 심장 리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권장량을 보면 성인 남성이 하루 3,400mg, 여성이 2,600mg입니다. 이건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바나나 하나에 들어있는 칼륨이 약 400mg 정도니까 남성 기준으로 바나나 8에 9개 정도의 칼륨이 필요한 셈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칼륨 수치를 조절하는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해요.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칼륨이 체내에 축적되어서 위험할 수 있거든요. 칼륨이 풍부한 음식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자와 고구마가 가장 좋은 공급원입니다. 특히 껍질째 드시면 더 많은 칼륨을 섭취할 수 있어요. 중간 크기 감자 하나에는 약 90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바나나도 유명하죠. 중간 크기 바나나 하나에 약 400mg이 들어 있어요. 그 외에도 콩류, 시금치 같은 녹색 잎채소, 아보카도, 오렌지나 자몽 같은 감귤류에도 풍부합니다. 흥미로운 건 토마토와 토마토 제품들도 칼륨의 좋은 공급원이라는 점입니다. 토마토 주스 한 컵에는 약 550mg의 칼륨이 들어있어요. 칼륨은 대부분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원칙입니다. 칼륨 보충제는
의사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의 경우 함량이 제한되어 있고 고용량 제품은 처방전이 필요해요. 이는 칼륨, 과다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6. 비타민 K 칼슘을 뼈로 안내하는 교통정리. 6번째 영양소는 비타민 K입니다. 칼슘을 뼈로 안내하는 교통정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칼슘만 많이 드시면 뼈가 튼튼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칼슘이 제대로 뼈에 붙으려면 비타민 K가 반드시 필요해요. 비타민 K는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킵니다. 이 오스테오칼신이 칼슘을 뼈 매트릭스에 단단히 결합시키는 역할을 해요. 마치 건물을 지을 때 시멘트가 벽돌들을 붙여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비타민 K는 과잉 칼슘이 혈관벽이나 다른 연부 조직에 쌓이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기능이에요. 칼슘이 뼈가 아닌 다른 곳에 쌓이면 혈관이 딱딱해지거나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비타민 K에는 두 가지 주요 형태가 있습니다. K1과 K2예요. 비타민 K1은 주로 녹색 잎채소에 들어 있습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채소들이 대표적이죠. 시금치 한 컵에는 약 145마이크로그램의 비타민 K1이 들어있어요. 비타민 K는 주로 발효식품과 동물성 식품에 들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일본의 나토인데, 나토 한 접시에는 약 850마이크로그램의 비타민 K가 들어있어서 하루 필요량을 훨씬 넘게 공급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숙성 치즈, 달걀 노른자, 간 등에도 들어있습니다. 권장량은 성인 남성이 하루 120마이크로그램, 여성이 90마이크로그램입니다. 다른 비타민들에 비해 필요량이 적은 편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와파린이나 쿠마딘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해요.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관여하기 때문에 항응고제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K 섭취량을 갑자기 늘리거나 줄이지 마시고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아서 응고 수치를 확인하셔야 해요. 7. 비타민, 비육 단백질을 근육으로 바꾸는 조력자. 마지막 7번째 영양소는 비타민 비육입니다. 단백질을 근육으로 바꾸는 조력자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비타민 비육은 우리 몸에서 정말 다양한 일을 합니다. 특히 단백질 대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우리가 먹는 단백질이 몸에서 이용되려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고 이 아미노산들이 다시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로 재조립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모든 과정에서 비타민 B6가 필요합니다. 또한 적혈구를 만드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적혈구가 제대로 만들어져야 근육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고 그래야 근육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거든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데도 관여합니다.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들이 만들어질 때 비타민 B6가 필요해요. 비타민 B6가 부족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피로감이나 근육 무력감이 오래 지속될 수 있고 면역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또한 신경계에 영향을 주어서 우울감이나 인지 기능 저하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권장량은 51세 이상 남성이 하루 1.7mg, 여성이 1.5mg입니다. 다른 비타민들에 비해 필요량이 적은 편이에요. 비타민 B6가 풍부한 음식들을 말씀드리면 연어, 참치 같은 생선류, 닭가슴살, 칠면조 같은 가금류, 병아리콩, 렌틸콩 같은 콩류, 바나나, 감자, 현미 같은 곡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바나나는 칼륨뿐만 아니라 비타민 B6도 풍부해서 다리 건강에 정말 좋은 과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비타민 B6를 너무 많이 보충하면 말초신경에 손상을 줄 수 있어요. 하루 100mg 이상을 장기간 복용하면 손발 저림이나 감각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위주로 섭취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영양만큼 중요한 3가지. 이제 이 7가지 영양소만큼 중요한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운동, 식사 패턴, 그리고 약물 점검입니다.
1. 운동 낙상 예방의 1순위. 아무리 영양소를 잘 챙겨 드셔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운동이 낙상 예방의 1순위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3가지 종류의 운동이 중요합니다. 첫째, 균형 운동입니다. 태극권이 대표적이에요. 태극권은 천천히 움직이면서 중심을 잡는 연습을 하기 때문에 균형 감각 향상에 정말 좋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태극권이 낙상 위험을 줄인다고 나와 있어요. 둘째, 보행 운동입니다. 단순히 걷는 것도 좋지만 다양한 방향으로 걷기, 장애물 피해 걷기 같은 변화를 주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셋째, 저항 운동 또는 근력 운동입니다. 근력이 떨어지면 아무리 균형 감각이 좋아도 넘어질 위험이 높아져요. 특히 다리 근력을 키우는 스쿼트, 런지 같은 운동이 좋습니다. 주 2회에서 3회, 한 번에 2공에 3공분 정도가 적당하고 개인의 체력 수준에 맞게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여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 식사 패턴 균형 잡힌 영양 공급. 2번째는 전체적인 식사 패턴입니다. 개별 영양소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식사의 균형이 더 중요해요. 기본 원칙은 유제품, 양질의 단백질, 다양한 채소, 통곡물을 골고루 드시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코크란 리뷰에서 요양원 거주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운동과 유제품, 비타민 D를 함께 제공하는 다효소, 접근이 낙상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데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충분한 단백질을 드셔야 해요. 체중 1kg당 1에 2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3. 약물 점검 숨겨진 위험 요소 제거. 3번째는 현재 복용하고 계신 약물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일부 약물들이 낙상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약물들, 혈압을 낮춰서 기립성 저혈압을 일으키는 약물들, 진정작용이 있는 약물들은 모두 낙상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소변을 자주 보게 하는 이뇨제는 밤에 화장실에 자주 가게 만들어서 낙상 위험을 높일 수 있고, 위산을 억제하는 약물들은 장기간 복용 시 비타민 B12나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의사와 정기적으로 복용 중인 모든 약물들을 검토해서 정말 필요한 약인지, 용량 조절이 필요한지 확인해 보세요. 실천 체크리스트.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일상생활 습관. 아침 10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에 햇빛을 15분에서 30분 정도 쬐기. 주 3회는 20분에서 30분 정도 걷거나 가벼운 근력 운동하기. 계단 오르내리기. 한 발로 서기 같은 균형 운동 틈틈이 하기. 식사 구성. 한 접시의 단백질은 손바닥 하나 분량 생선, 고기, 달걀, 두부 등. 채소는 2줌 분량 특히 녹색 잎채소. 통곡물은 주먹 하나 분량 현미, 통밀빵, 귀리 등. 유제품을 하루에 하나씩 우유, 요거트, 치즈 등. 영양 우선순위. 음식을 통한 섭취가 1순위. 부족한 영양소만 의사 상담 후 보충제 고려. 과다 섭취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음을 명심. 주의사항. 신장질환이 있다면 칼륨과 마그네슘 섭취량 의사와 상의. 항응고제 복용 중이라면 비타민 K 섭취량 일정하게 유지. 이뇨제나 위산억제제 장기 복용 중이라면 전해질과 비타민 B12 수치 정기 확인, 정기 검사. 비타민 D 혈중 농도 30mg 이상 유지. 비타민 B12 수치 300pm 이상 유지. 전해질 칼륨, 마그네슘 수치 확인. 1년에 1회, 2회 정도 혈액 검사로 현재 상태 파.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튼튼한 다리는 단순히 하나의 영양소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비타민 D, 칼슘, 비타민 B12, 마그네슘, 칼륨, 비타민 K, 비타민 B6 이 7가지가 서로 조화롭게 작용해야 해요. 하지만 영양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적절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복용 중인 약물 점검까지 함께 해야 진정한 다리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무작정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내게 정말 부족한 게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 부분만 적절히 보충하는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7가지 영양소와 실천 방법들, 음식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세요. 검증된 의학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계단을 가볍게 오르고 밤에 쥐 때문에 깨지 않고 넘어질 걱정 없이 당당하게 걸을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노력해봅시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도 알려주시면 지역별 맞춤 건강 정보도 드릴 수 있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편에서는 실전 7일 다리 강화 식단과 운동 루틴으로 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